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1년 관리 혹은 멘탈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올해 공부했던 학생들의 경험, 이 학생들이 내년에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선 공부는 좀 재밌게 하자. 요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 제가 이렇게 추가하고 싶은 내용. 수업 시간에도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좀 저런 농담을 하나 싶은데 나중에는 그 농담이 그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걸 하고 있어 하다가도 집에 가서 잠자려고 누우면 생각나는 농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 땐 놀자. 드라마 막 하고 있는데, 막 하는데 공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냥 차라리 봐. 보고, 마음 편안하게. 보고, 이제 나머지, 내가 드라마를 봐서 공부 시간 줄었네?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어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항상 역기능, 순기능. 이런 애들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좋죠. 책은 보고 있고, 손은 볼펜 잡고 있는데 머리는 그 드라마, 오늘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그 시간이 아깝지, 차라리. 그래서 보고 싶은 드라마. 시험이 11월인데 10월 달까지 드라마 다 봐도 합격하는 사람 다 돼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가자.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 봤던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뭐였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노래 부르는 게 취미였는데 노래방 가서 코로나 때문에 막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문 닫고 노래 듣고 이불 뒤집어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오고 가면서 노래 듣는 거, 또 달달한 거 많이 먹고, 또는 운동, 하여튼 다양하더라고요. 잠 막 자고, 라면을 3개를 한꺼번에 먹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라면 3개를 얘기했더니 감독님이 깜짝 놀라서 지금 휴대폰을 떨어뜨리셨어요. 저분이 갑자기 살을 많이 빼셨네. 좋아 보입니다. 하여튼 그 코로나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법, 일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더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주의하시고, 말씀 나왔지만 방역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지키고 2차 수업 같은 경우도 유리 칸막이 사이에 놓고 제가 얘기해 주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이미 아주 몇 주 전에 3차 그 백신 다 맞았고요. 조교 선생님들도 다 2차까지 다 일찍 다 끝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양하게. 스트레칭, 운동 이런 거 좀 필요하고요. 산책 좀 하고 싶은데 산책할 만한 데가 좀 없죠. 노량진에 사시는 분들, 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 노량진 여기 이제 사육신묘 쪽이 있긴 한데 이상한 그 되지도 않는 전설, 사육신묘를 가면 떨어져 이런 얘기, 공부 안 했거나 떨어진 사람들이 맞는 말이에요. 저기 그 여름에 저 학생들하고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 그렇게 이제 음료수 김밥 사들고 올라가서 거기 벤치에 앉아서 막 공부 얘기도 하고 시험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공부하다 안 돼서 막 속상한 얘기도 하고 했던 학생들 다 합격해서 각 도마다 다 있어요. 제 꿈이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거든요. 제가 1월 첫 주 개강하고 지금 2차 반까지 하고 있잖아요. 12월 말주까지. 근데 만약에 좀 쉬는 기간 일주일이라도 있으면 그냥 전국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가서 강원도 선생님 저 춘천이에요. 그럼 이제 나와서 같이 밥 한번 먹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산책할 만한데 노량진에서는 저런데 그 외에 자기 동네 근처에 산책할 만한 데 좀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역시 안전 주의하시고 낮에 산책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은 왕도는 없어요. 왕도. 유일한 방법을 왕도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방법, 정확한 방법을 왕도라고 그러는데 왕도는 없어요. 가장 좋은 왕도는 자기에게 맞는 거. 되돌아보니 합격했어. 그럼 내가 했던 방법이 맞네. 그게 왕도예요. 따라서 그런 방법을 찾아내기까지는 어렵죠. 계속 진행되고 변경되는, 수정되는 과정들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저랑 의논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한 명, 여러분 한 명이지만 영역마다 공부 방법은 달라야 된다. 요일마다 달라야 된다. 월마다 달라야 된다.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복습과 반복, 다시 반복. 그리고 항상 긍정의 마인드.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하는 긍정의 마인드 꼭 필요합니다. 가끔씩 거울 보세요. 이렇게 예뻤나 내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잘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기대하세요. 네, 주십시오. 제가 나눠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직강 오신 분들, 네. 청바지 입은 거 살짝 들켰나요? 들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발날 조금 더 활기차 보일 것 같아서 오늘 의상도 사실 고민했어요. 이런 거 저런 거까지 디테일하게 고민했어요. 여러분에게 좀 맞추고 싶어서. 자, 어쨌든 긍정의 마음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노량진 다니시면 흔히 노량진 근처에서 고시원 생활하고 공부하다 보면 노량진 패션이라고 있잖아요. 추리닝 막 이런 거. 그게 편하면 좋은데 그러지 마세요. 아주 예쁘고 훌륭한데 아름다운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괜히 막 스스로를 디스하거나 이렇게 꾀죄죄할 필요 없어요. 예쁘게 당당하게. 어떤 때는 또 풀매도 좀 해보고, 풀매가 뭔지 아시죠?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어떤 때는 또 입고 싶은 옷도 좀 입어보고,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해요. 칭찬 많이 하시고, 스스로는 칭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터득한 내용입니다. 책 보고 연구한 내용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는 노력이 우선 필요합니다. 우선 노력이 필요해요. 무조건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방법이 따라와야 돼요. 이 방법은요,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남들과 다르게 열심히 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열심히는 해요. 모두가 다 열심히는 해요. 모두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달라요. 합격한 사람들, 합격할 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면 그 다른 방법이 뭐냐? 궁금하죠? 안 가르쳐 드려요. 농담이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시험이 나올 만한 것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쉬운 말,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어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책을 펼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 찾아낼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럴 때 멘토가 필요해요. 저 같은 멘토가, 선생님, 저 요번에 미결혼, 저 요번에 섬이사 공부하고 있는데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좀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전날까지 공부하는 거잖아요. 시험 전날 오죽 답답하면 조교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근대 보고 있는데 한국 근대사 어떤 거 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찾아서 열심히 하는 방법, 그게 남들과 다른 열심이에요. 남들과 다른 방법이거든요. 노력은 똑같이 해요. 하지만 방법이 달라요. 열심의 내용이 달라요. 그렇게만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합격하지 않아요. 무조건 많이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다르게 열심히 하기. 출제될 만한 것만 공부하는 것. 요건 제가 안내해 드려요.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것. 복습 중심. 복습 체크 제가 해드립니다.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 드리고, 때로는 놀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놀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이쯤 되면 어떻게 되지? 자, 다 같이 연습해 볼 겁니다.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요 손으로 어디 만져? 머리에 맞는 거지. 자, 잡고 확 당겨. 3일 동안 놀았어. 자, 이제 놀았다. 각성 남들은 3일 동안 달렸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집중해서 그 3일 분량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재밌게 할 거예요. 효과적으로 할 겁니다. 일일 학습 하루에 4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어쨌든 공부라서 4시간 이상. 12시간 정도 복습이 중요한데 이 시간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해. 시험에 안 나오는 거 100번 24시간 해봐야 소용없어. 시험에 나올 만한 것 딱 3가지 혹은 2가지만 4시간 했다. 그러면 그날이 정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주간 복습 일주일 중에서 며칠 공부하고 며칠은 쉬고, 또 하루 중에서 몇 시간 공부하고 며칠 쉬고 몇 시간 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간 커리큘럼, 그리고 1년의 완급이 필요해요. 1년 내내 달려야 되거든요.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음식 잘 먹고 그냥 날씬한 거 추가하지 마세요. 합격하시면 교사 되면 국가가 알아서 살 다 빼드려. 근무가 만만한 게 아니야. 어느새 살이 다 빠져 있어. 염려하지 마시고 좀 탄수화물도 좀 많이 섭취하고 그렇게 하시고 1년의 완급, 특히 이제 문제풀이 때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 완급 조절을 좀. 요 말은 특히 오래 공부했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말. 1년의 완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말 꼭 좀 전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요게 합격생의 스케줄 표였습니다. 요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가로로 같은 시간대 공부를 하죠. 그쵸? 일요일은 늘 이분 교회 다녔나 봐요. 그리고 점심도 같은 시간대 먹어. 끝내는 시간도 같은 시간대 끝내.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정한 패턴. 그러면 그게 21일 주기가 되면 바이오리듬이 생긴대요. 흔히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금연 이제 공부를 하거나 금연 프로그램을 들어가게 되면 21일 주기를 알려준대요. 21일 동안 금연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절로 금연할 수 있도록 되나 봐요. 우리 생체 바이오리듬이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자기가 7시 깨고 싶은데 도저히 7시에 못 일어나. 그냥 따라랑 울리는 시계를 10개 갖다 놔도 다 누르고 자. 그럴 경우 누군가가 옆에서 그 시간마다 막 흔들어 깨우면 하고 조는 밤, 깬 밤 있더라도 일어나서 앉혀놓고 하다 보면 21일이 지나면 그 시간대 저절로 눈이 떠진대요. 이거 심리학자들 얘기이고요, 교육학자들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가로로 패턴이 맞는 게 중요해요. 항상 그 시간에 공부하는 거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오래간만에 독서실 딱 끊어서 뭔가 이제 공부할 것 같아. 독서실 간단 말이지. 들어가서 앉았어. 그럼 우리 뭐부터 해요? 괜히 막 이렇게 닦지, 이렇게. 닦고, 괜히 책도 좀 이렇게, 여기가 높게,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한 30분 지나. 또 책을 펴. 이거 어디부터 봐야 되나? 이제 이러면서 시간이 또 지나요. 그런데 늘 했던 시간, 늘 했던 요일 그 공부면 앉자마자 저절로 피게 돼 있고, 저절로 집중이 바로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 패턴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제 이름이 정샘이에요. 외자입니다. 흔히들 경상도 분들 저한테 그냥 이름 정샘 이런데 이거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교수는 그냥 공식적인 직함이니까 그냥 선생님 하시는 게 편하고 저도 편해요. 선생님 하는 게 좋아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히 노량진에서 차원이 다른 개별 관리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올해 경험을 삼아서 더 달리할 거예요. 일단 월 2회, 올해는 월 4회 했어요. 매주 한 번씩 했어요. 올해는 줌으로 했어요. 매주 한 번씩 했는데
약간 이게 과한 것 같아요. 학생들도 조금 지치고 저도 좀 힘들고. 그래서 월 2회로 하겠습니다. 줌을 할 수도 있고요. 줌을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줌이 뭐 회비를 뭐 몇백만 원 내라 뭐 이래가지고 마침 또 그때가 문제풀이였고요. 문제풀이 때는 이제 영상으로 관리가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각자가 외워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종료를 했는데 지금은 또 2차 영상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고요. 줌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걸로 웨이브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네이버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화상으로 개별 관리, 단체 관리를 하겠습니다. 월 2회 정도를 할 거고요. 지나간 학습에 대한 안내, 복습, 공부 체크, 뭐 궁금증, 질문 확인받고 이렇게 할 거예요. 늘 해봐서 압니다. 재밌고요. 배경이 또 바뀌는 재미도 있어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재밌게 관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단위로 스터디 편성 좀 해드릴 겁니다. 맞으면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N수생. 그래서 재수, 삼수, 사수, N수생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기수강생. 올해 수업 들었는데 안타깝게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속상하지. 이런 분들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요.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관리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좀 더 드리고 싶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수강생들 오세요. 꼭 끝내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 첫 출발하는 초수생도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받아보시면 알아요. 성의껏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겁니다. 초수생, 의욕분품 초수생. 요 의욕분품이 몇 달 못 가거든요. 요걸 좀 길게 가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의욕이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의욕이 일어나고 그러한 주기에 맞춰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의욕분품 초수생을 기저귀 합격생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말만 그렇지 않고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아주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해될 때까지 질문하고 설명할 거고요. 질문 받고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질문 안 하면 내가 물어볼 거야. 오늘도 이거 영상 물어볼 거예요. 미리 질문 알려드릴까요? 대답 쉽게 하게. 첫 페이지에 뭐 있었을까요? 네. 하여튼 이해될 때까지 질문을 받거나 제가 질문해 드리면서 꼼꼼하게 해드릴 거고요. 성격 유형이 있어요. 공부도. 공부 스타일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 키워드 반복해 설명해 드릴 거고, 무엇보다 재밌고 친절한 멘토가 돼 드릴게요. 스터디 구성도 좀 해드릴 거고요. 초수생 오십시오. 오세요. 중요한 건 말이죠. 이거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말이죠. 1월부터 이미 저희는 기초랑 심화를 같이 배워요. 이왕에 배울 건데, 어차피 시험에 나올 건데 뒀다가 뭐하러 3, 4월, 5월 달에 배워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 2월 달에 기초만 가르쳐요. 심화는 나중에 가르치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엉켜. 그리고 늘 있는 내용들인데 1, 2월 달에 다른 공부를 했다가 3, 4월, 5, 6월 달에 저한테 오는 공부하는, 저한테 새롭게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같은 초수생인데도 내용이 많이 쳐져요. 심화를 모르고 와요. 심지어 3, 4월, 5, 6월 달에 N수생이었는데 이제 저한테 처음 온 학생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 배우는 저의 초수생보다 심화 내용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는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초딩, 중딩도 아니고, 그렇죠? 굳이 아꼈다가 나중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때 가면 외울 게 막 넘쳐. 버겁다고. 할 건 1, 2월 달에 끝내자 이거죠. 그래서 1, 2월 달에 기초부터 심화까지 보는 게 특징이다. 초수생 오세요. 오시면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고수 만들어 드립니다. 오세요. 기수강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에 배고픈 기수강생들이죠. 제가 좀 책임져서 실패의 원인 좀 찾고요. 그 분석도 좀 하고 대안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수강생, N수생 학계 묶어서 특별 스터디 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선생님, 저는 초수생인데 저 N수생하고 섞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가 관리합니다. 어차피 제가 스터디 안에 제가 같이 껴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N수생이 스터디에 들어가서 초수생이 기죽을 필요 없고, 또 N수생도 손해예요. 초수생이 섞여있는 스터디가 있으면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 그래서 공부가 느슨해져요. 다 같이 손해야. 그럴 필요 없고, N수는 N수끼리 묶고 초수는 초수끼리 묶어. 대신에 내가 관리할 거야. 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기수강생과 N수생 요 버전이 제가 갖고 있는 버전과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요 글자가 좀 넘쳐서 요 부분이 안 보이는데, 합격에 배고픈 기수강생 저한테 오십시오. 계속 오세요. 관리 철저하게 해드릴게요. 더 이상 실패는 없다. 2022년에는 반드시 합격하겠다 하는 마인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이상 N수생, 저한테 처음 오는 N수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 다니고 막 이렇게 방황하지 마시고 오세요. 똑같이 기수강생과 저한테 처음 오는 N수생 구분 없이 똑같이 나를 믿고 오는 학생들이니까,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똑같이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이 해드릴게요. 오십시오. 전체 학생에게 제가 공통적인 관리 프로그램, 일단 집중력 있는 수업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집중력 있는 수업 듣고 집중력 있는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피드백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목표 행동과 실제 행동, 그래서 어떤 걸 외우자 했는데 시험을 봤더니, 영상평가를 봤더니 틀렸다, 첨삭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수정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게 되죠. 아까도 그 조, 선생님 우리 조는 그 보추사 8상전 다 맞았어요. 틀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집중력 있는 수업, 집중력 있는 공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피드백, 문제풀이에 대한 피드백, 첨삭, 수정하고 다시 외우고, 그런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집중, 피드백, 수정, 이대로 공통적인 관리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삭의 일부예요. 이렇게 키워드로 해드리고요. 제가 편지도 써드리고. 단순 채점과 첨삭은 다르다. 많은 사례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요. 첨삭을 다 스캔 떠가지고 모든 학생 다 스캔 떠서,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썼는데, 이전에는 문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번엔 고쳐졌어. 이번에 내가 지난번에 이런 걸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그 문장이 못 고쳐졌네. 이런 걸 계속 개별 관리합니다. 근데 그걸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화면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1:1 개별 첨삭지를 다 스캔 떠서 관리하고 있어요. 제 강의 특징, 수업 시간에 다루는 설명 대부분 출제됩니다. 1월부터예요. 1월 달에 노회에서 나왔잖아요. 1월부터 나옵니다. 1월부터. 적중률, 접근성 최고, 문제 경영 통찰력 있다, 자신하고 싶어요. 꼼꼼한 개별 첨삭, 요거 제 트렌드예요.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치밀해요. 꼼꼼하고. 이렇게 슬렁슬렁 넘어간 걸 좀 싫어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딱 좋을 겁니다.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2차까지 끝까지 책임져 드릴 겁니다. 그냥 담임 선생님 담탱이 한 명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비주얼은 별로고요. 여러분들 향한 성실한 마음은 전 자신합니다. 여기 우리 카페예요. 카페 요 왼쪽에 내려가 보면 그 적중 비교표라든가 혹은 질문표, 나의 고민 이런 게 있어요. 고민은 비댓글입니다. 비밀글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만 볼 수 있어요. 저랑 그렇게 이렇게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누구나 다 정회원 시켜드려요. 제가 정시라서. 네. 그리고 유튜브도 있죠. 그 원래 미슐랭이라고 여행 프로에서 음식하는 거 있잖아요. 별 주는 거. 거기에서 차용했습니다. 현대는 포스트 모던이니까
차용이 대표적인 기법이고요. 저도 차용했는데 미술이 아니라 미술랭입니다. 그래서 좋은 레시피로 재밌게 유튜브 영상 찍고요. 지금은 이제 시험 기간에서 좀 멈췄고 내년 1월이 되면 또 새롭게 이렇게 찍어 드릴 겁니다. 지나간 강의들도 재밌고 기출된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 미술 임용고시 정샘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있어요. 정샘 미술교육학도 있고요. 유튜브 미술랭 가이드,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다시 또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시험 때문에. 내년에 새로 나오는 책 상권의 디자인입니다. 표지예요. 심화서가 있는데요. 인기가 좋았죠. 좀 얇은 책이에요. 외우기 딱 좋게 나와 있고요. 이 책 뒤쪽에는 지도안 정답이 들어가 있어요. 2차 수업실은 기출문제랑 지도안 정답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일단 내년에는 이 책 먼저 보시고요. 심화서도 내용 들여다보면 굉장히 조그마한 책인데 굉장히 알뜰하게 되어 있죠. 자, 참고도서입니다. 일단 이런 책은 빌려보거나 덜어는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미술사 이런 건 좀 빌려보셔야 되고요. 클릭 같은 거 사시는 게 좋겠고, 한눈에 보면 조각사 이거 좀 사시는 게 좋겠고요. 사시고, 요거 말고 이제 곰브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죠. 그 다음에 단권화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단권화, 서양미술사 단권화 아주 얇게 단권화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빌려보거나 볼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너무 많이 사면 뭐 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빌려볼 수 있도록 하시고, 꼭 사야 될 것들만 좀 이렇게 클릭이라든가 이런 건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빌려보는 게 좋겠고요. 이런 거 사는 거 아니고. 공예나 사진 이런 것도 좀 빌려보는 게 좋겠고, 한미사 같은 경우 미술교육의 역사 이 책이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책은 우리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빌려볼 거고, 요건 사는 게 좋겠고요. 미술문화 이해 요거는. 클릭 한미사도 있습니다. 클릭 한미사도 빌려보거나 사는 게 좋겠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사셔야 돼요. 클릭 한미사를 사거나 한국 미술문화 이해를 사거나. 그 다음에 중국 미술사 역시 클릭이 있죠. 그죠? 그래서 빌려보거나 사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미교론 같은 경우는 다 빌려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미술교육학 제4판 요건 좀 사는 게 좋아요. 미술교육학 제4판. 그리고 나머지는 빌려보는 거. 자,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다 어디에 있다? 기본서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기본서라는 것을 이 많은 책을 다 집어넣으려니까 문장이 짧죠. 좀 딱딱해요. 그래서 이해를 도모하려면 참고도서를 옆에 두고 보는 것이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빌려보시고 때로는 사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 70%는 제가 배출하고 있다. 어찌됐든 제 문제는 다 풀어보고 시험장 갑니다.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어떻게라도 구해서 내 문제 보고 가더라고요. 그럼 고맙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늘 스트레스가 좀 많지만 솔직하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로 보자면 행복하고 고마운 일이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정, 의지 저 있습니다. 실천력 여러분들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도 함께 열정, 의지 가지고 저에게 오세요. 함께 뛰어봅시다. 평가원에 있는 그림이에요. 학생들이 부르니까 합격하시고 꼭 근무하십시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샘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거, 설명이 좀 짧았던 거 질문 받을게요. 안 하시면 제가 질문합니다. 네, 죄송한데요. 마스크 때문에
천천히 조금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강생들은 요 마이크가 선생님 말에 안 들어가요. 우리 수업 때도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천천히 얘기해 볼까요? 처음 준비하는 초수. 네. 네. 내 설명을 들으니까 연간 커리큘럼 따라가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마워요. 실기 준비. 궁금하다. 네. 실기 준비. 지금 요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 페이지. 자, 첫 번째 페이지가 요 페이지고요. 그 다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실기입니다. 요게. 실기는, 요렇게 할게요. 요게 이제, 프로토라고 이제 앞전자 쓸게요. 전기, 그 다음에 이번 해, 올해라고 하고, 요게 이제 디데이가 있는 시험이죠. 임용시험.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넘어가게 되는데, 학부생 같은 경우가 1번, 혹은 교대원. 요게 기차를 이렇게 타면 1월부터 쭉 가면 시험 보는 요해 전년도에부터 준비한 학생들이 많아요. 이 영상 듣는 학생들 많을 거고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 1학기, 2학기거나 사범대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보통 1, 2월 기본 강의를 대체로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 다니고 이렇게 되고, 여름방학 이후 가을,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은 안 되고요. 요때쯤에 실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요게 이제 1월, 2월 이렇게 되는데요. 요때는 실기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을 본 학생들이, 현재 올해 본 학생들이 실기학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요 실기가 1월 중순에 끝나요. 실기 시험이. 따라서 1월 달에는 실기 다닐 수가 없고, 보통 3월부터 4월, 5월 이렇게 다닙니다. 요때 실기를 다녀요. 근데 실기는 원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도마다 실기 과목이 다르니까요. 이거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도마다 1.5배수, 2배수가 다르고 실기 시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좀 1지역, 2지역 정도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걸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서울을 보고 싶은데 막상 뽑을 때 가티오, 그 다음에 정시 티오가 나왔더니 한 명 뽑는다. 예를 들어서, 물론 한 명 뽑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를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봤더니 여기가 50명 뽑는다. 실제로 서울이 5명 뽑을 때 50명 뽑는 데가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는 대체로 마음이 일로 끌리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딱 어느 지역을 결정 짓는 건 조금 위험해서 권하고 싶지 않고, 1개나 2개 지역 정도 마음을 두는 게 좋아요. 그랬을 경우 공통 과목이 있어요. 실기 공통 과목. 그런 거를 여기에 다니는 거예요. 실기 공통 과목에 당하는 거를 요때 다니는 건데, 일단 노량진에서 실기학원에 상담해 보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노량진 쪽의 장점은 임용시험의 유형과 스타일에 조금 밝아요. 근데 학생이 많다 보니까 개별 관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평소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혹은 자기 집과 가까운 그런 이제 지역 학원, 혹은 모 대학, H로 시작하는 모 대학,
혹은 뭐 K 어떤 그런 대학교 앞에 있는 학원에 가면 개별 관리가 잘 되죠. 진도가 굉장히 빨리 끝나져요. 그런데 단점은 임용 실기 시험에 대한 정보력이 조금 약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내서 그 실기 학원에 알려주고, 저는 어느 지역 볼 거고, 어느 지역의 실기는 이런 건데, 실기 시험 과목이 대체로 이런 게 나왔어요. 인체미소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알려주면 그 학원에서 알아서 진도를 착착착 빼줘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노량진은 스스로 알아서 임용 실기 시험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는 정보가 좋은데 개별 관리가 조금 아쉽고 진도가 조금 긴 게 아쉬워요. 하지만 우선 실기학원 가서 상담을 하세요. 하시고 가장 보편적인 것이 요때 다녀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자기는 대학교도 수시로 들어갔어. 자기는 편입학을 했어. 자기는 듣자도 몰라. 연필인지 볼펜이 구분이 안 가. 이런 분들은 좀 미리 다니는 게 좋아요. 전년도에 다니는 게 좋고. 개월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론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요. 보통 실기가 보통 일주일에 최소한 주 2회 다녀요. 주 2회. 1회 가는 시간 4시간 정도. 갔다 왔다 하는 시간 합쳐서 6시간이 소요가 돼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이 시간대 남들은 공부하거든요. 이것을 석 달 해버리면 실력차 이렇게 나 있는 거지. 그래서 다니고 싶어도 이 이후에 다니기가 어려워. 그리고 이 이후에 실기를 다니러 가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해치는 경우가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실기학원에 가서 첫 번째, 실기학원 가서 상담을 하실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셔서 스케줄을 짜는데 자기가 실기를 다니는 동안 이론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 그러면 실기는 언제 하느냐? 요 D-Day가 요게 11월 4주 토요일이잖아요. 여기부터 그 다음에 1월 중순에 2차 실기 시험이 있거든요. 요게 기간이 약 한 40여일 돼요. 요때 실기학원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 볼 만한 실력까지는 만들어주더라고요. 실기는 시험장만 가면 기본 점수를 줘요. 그래서 A, B, C, D, 2등급으로 나눠서 기본 점수를 줍니다. 줘서 한 과목 보는 지역, 두 과목 보는 지역, 뭐 이렇게 점수, 여기에 따르는 점수 배점 뭐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줍니다. 근데 워낙 자기 전공은 다들 잘해서 요 이상 받아요. 자기 전공은 서양회화, 전통회화, 디자인, 조소 요 이상 받고요. 자기 전공이 아닌 경우가 이제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요것만 좀 40여일 동안 좀 끌어올리게 된다면 좀 비슷하게 경쟁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두뇌전이 빠른 분은 그래서 1차에서 컷을 5점이나 8점을 높이는 게 좋다 한 이유가 그거구나. 자, 자기 전공은 누구나 다 요만큼 받아요. 비전공, 자기가 전공 안 했던 요건 받아. 자기가 전공 안 했던 요거에서 이제 실기 이렇게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건데, 실기는 이렇게 5동분 나눈단 말이죠. 5동분 나눠요. 예를 들어서 응시를 100명이 응시했다. 100명이 50명 뽑으니까 2배수 뽑잖아요. 그럼 2차 시험을 100명이 가죠. 그럼 100명이 이렇게 점수를 나누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20명씩 끊어지는 게 되죠. 여기 20명, 여기 20명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기실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다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누가 봐도 못해. 그런데 점수를 같은 점수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포함돼버리면. 자기가 1등, 그 사람 20등이면. 이해가죠? 여기부터 이제 21등부터 이렇게 40등 이렇게 가는 거니까. 와, 누가 봐도 나보다 기가 막혀. 아유, 그래, 너 합격해라. 나는 그냥 문이라도 닫고 합격하면 최고야. 했는데 실기점수 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끊어질 경우가. 따라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다? 1차에서 커트라인보다 5점이나 8점을 높여놔야 이런 거를 능가할 수 있지. 그래, 뭐, 손 놓은 지도 오래됐고, 수시로 들어가서 전공이고 뭐고 난 B 맞았어. 여기. 어머, B 맞았네요. 하다가 또 뭐 하나 쫙 그냥 기분 좋게 쫙 실수 하나 했어. 여기 또 그 다음 과목은 여기야. 그럼 많이 차이 나지만 여기서 점수 폭이 많지 않거든요. 20점, 30점에서 5등급으로 나누면 각각의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점수를 벌려놓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실기는 실기학원에서 상담하시고, 실기 할 수 있는 기간은 대체로 요때나 올해 시험, 이제 지금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준비하는 학부생이나 교대원은 요때쯤 실기를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내년에 응시하실 분들은 내년 요때 하시는 게 좋은데, 이론 공부 좀 많이 처진다 생각하시고, 이때 안 다니는 학생도 있어요, 실기를. 안 다니고 요 40여일 동안에 이걸 끌어올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건 1차 컷보다 높은 점수가 중요하다. 자, 실기 봄에 다니거나 1차 끝나고 40일 동안 다니거나 그렇게 됩니다. 이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실기해요. 40일 동안.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됐나요? 네. 또 궁금한 점은요? 네, 이제 거의 입을 다물고 계셔서 제가 질문할 차례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거 물어볼 거예요. 대답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못하면 얼굴 사진 찍어서 대자보로 가서 붙이고 아버지께 전화할 거예요. 따님이 이거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 이름이 뭐라고요? 네, 이 어려운 걸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래요.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달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지금 댓글로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또 달아주시면 제가 답도 달리고 할 거예요. 카페에 질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년부터 열심히 달려봐요. 희망을 갖고 출발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